교재는 551페이지 펴놓고 계시고 밑줄도 쳐야 되니까. 자, 여기 매입색 분석. 매입 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봐주셔야 돼요. 매입 쪽. 자, 보시죠. 자, 일단 요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 사업자 있잖아요. 과세 사업자가요. 혹시라도 과세 사업자다. 면세 사업자 있죠. 면세 사업자는요. 과세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할까요? 안 할까요?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 합니다. 알죠? 왜냐면 우리가 매출세액은 매출자 기준이기 때문에 매출자가 10% 사업자면 매입자 안 가려요. 무조건 부가세 뜯어요. 알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싶냐면, 그러면 우리가 면세 사업자도 10%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도 부담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못 줄 뿐이지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받아요.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근데 법인을 내니까 과세 사업자 내지 않고 면세 사업자를 내지 않고 과세 사업자를 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요 10번 이쪽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 세금 계산 수치분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근데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걸 세무서에서 제출하라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도 안 되는데 왜 제출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탈세를 하는 주된 방식이 뭔지 아세요? 매출자하고 매입자 쌍방이 증빙이 없으면 돼요. 둘 다 증빙이 없으면 탈세를 잡아내긴 진짜 힘들어요. 알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증빙을 제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제출한 놈이 세금을 안 낸다라고 뭐 탈세하고 있다는 걸 적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받아봤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제출 안 할 걸 뻔히 아니까 우리가 세무서가 탈세를 막기 위해 가지고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받아도 그거 무조건 제출 강제예요. 강제, 의무. 알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세금 계산서 받은 게 매입세 공제가 되든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든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다 매입자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공제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수치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요거예요. 여기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요. 이때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든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든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다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10번 또는 11번에 무조건 넣으셔야 되지 공제분만 넣으시면 난리 난다라는 건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시험이 그냥 거의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4번 보시죠. 14번 여기. 자, 14번. 자, 14번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그 밖에는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그 밖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얘는 이름 자체가 매입세액이에요,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공제 매입세액이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만 집어넣어요. 이게 핵심. 그래서 그 밖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다라는 뜻. 아닌 건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런 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매입세 공제 되는 부분만 기재하는 거지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건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시 그대로 해석하지 자의적 해석이 안 돼요. 자의적 해석 금물이에요. 신고서는 절대 자의적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문구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죠?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받으면 여기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종이세금계산서. 그것도 넣습니다. 왜냐면 여기 세금계산서라고 돼 있지 전자세금계산서로 안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전자든 종이든 다 세금계산서 쪽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자의적 해석 금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한국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매입세 공제분인 거예요? 매입세 부담분인 거예요? 이 두 개 더한 게. 매입세 부담분이에요? 매입세 공제분이에요? 부담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기 세금 계산서 보세요.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도 있지만 매입세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도 있잖아요, 여기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건 매입세 공제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세 총 부담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분만 있지만 세금 계산서인 건 공제분이든 불공제분이 다 있다면서요. 그럼 불공제분은 부담한 거잖아요. 부담했는데 안 빼주는 거잖아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어렵나?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매입세 부담분이지 매입세 공제분이 아닌 거예요.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 여기 17번에서 나 있죠, 나. 여기다. 나는 입력 안 해요. 나는 뭐냐면 매입세 공제기거든요, 매입세 공제. 그럼 여기에서 불순물 하나 있죠. 매입세 공제액을 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뭐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불공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맞죠? 그럼 얘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서 빼긴 해요. 빼는데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얘만 넣어요. 보시면 여기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한 번 더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하면 매입세 공제분만 알아서 추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무조건 세금 계산서는 받은 거 다 넣어야 돼요. 매출자 탈세하는 거 방지하려고. 알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든 불공제든 무조건 넣어요. 세금서 받은 건 넣고. 근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라고 돼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액만 넣는 거예요. 세금에서 아닌 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매입세 부담분이 있는데 우리 맨 마지막에 구하는 17번은 매입세 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 우리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분은 한 번 더 입력을 하면 컴퓨터 알아서 드러내줘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빨간색 친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빨간색 친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반드시. 뻘짓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화면 보실래요? 자, 이거는 제 화면 보고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가끔씩 이거를 질문하셔가지고 뭐냐면 왜 금액이 들어가 있냐? 됐다. 뭐냐면 내가 매출세액은 하나도 없대요. 매출세액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다 접대 목적이라고 가정. 맞죠? 그게 2천만 원 받았대, 2천만 원.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넣어요, 안 넣어요? 접대 목적으로 받은 세금 계산서. 이거죠. 수치분이니까. 알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넣어요. 2천만 원 하고 200만 원 넣는 거예요. 무조건 넣어요. 넣는데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건 공제분이에요. 공제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200만 원 오히려 환급을 받게 돼요. 맞죠? 무슨 환급이야. 매입세 부담한 거 안 빼주는 건데. 맞죠? 그럼 다시 16번 여기에서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고 설명하고 이거죠.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넣을게요. 근데 요거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 되는 분이니까 저 매입세 공제 받을 건 없어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납부할 세금 없는 거죠, 당연히.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이제 반대로요. 반대로요. 내가 이번에 뭘 받았냐면 접대 목적으로요. 접대 목적으로 신용카드 긁었대요. 신용카드 긁으면 여기 그 밖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접대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긁으면 여기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공제잖아요, 공제. 절대 자유적해서 안 된다니까요. 공제, 공제. 맞죠? 공제이기 때문에 얘는 그 밖에 불공제잖아요. 세금 계산서 아닌 불공제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입력하면 안 돼요. 그럼 질문 16번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일단 여기 14번에 안 넣는다라는 건 되시겠죠?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세금 계산서 아닌 거니까. 맞죠? 이게 어려워요. 최근에 몇 번 냈어요. 네,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입력하잖아요. 이게 납부색이 나와요.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세 부담한 걸 안 빼주는 거지 납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납부를 하게 생겼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일단 받았으니까 넣고 드러내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세금 계산서 아닌 불공제는 안 넣고 안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가끔씩 여기 16번에다가요. 불공이면 무조건 여기다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만 드러내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아닌 거는 요게 안 드러내. 입력도 안 했는데 왜 드러내요? 여기 드러내려고 입력하는 거예요. 불공은. 알죠? 그래서 입력 안 돼 있는 건 안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도 꼭 캐치. 자, 그럼 밑줄 좀 쳐볼게요. 여러분들 51페이지. 어렵지만 출제를 합니다. 많이. 그리고 이건 실제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 신고서 포기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죠.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자, 511페이지 갑니다. 511페이지, 551페이지요. 제가 정신이 갔나 봐요. 자, 어디냐면은 551페이지. 자, 거기 첫 번째 항목의 세금 계산서 수치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입력 내용 및 방법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일단 수치까지만 밑줄. 과세 10%, 영세 빵 퍼센트,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 밑줄 치시고 그리고 어디에 밑주시냐면 거기 맨 끝에 54번 불공 밑줄이요. 그러니까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도 넣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셨죠?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이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근데? 안 했나? 뭐냐면, 여러분, 일반 매입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매입일 때가 일반이고요.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 자산 매입하면 감가상각 자산이 고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매입 쪽은 꼭 뭐도 체크하셔야 되냐면, 감가상각 자산 샀니? 감가상각 자산 아닌 걸 샀니도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좀 교정 좀 할게요. 이 교재 실제 문제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55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자, 고정자산 매입 밑주시고 고정자산 매입 밑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유형 무형자산 지워주세요. 유형 무형자산 지워주시고 감가상각 자산으로 바꾸실게요. 유형 무형자산 지워주시고 감가상각자산으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토지 낸 적이 최근에 있어요.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일반 매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감가상각자산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자분도 그걸 고려해서 뒤에 뭔가 써놨지만 그냥 감가상각자산이라고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알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로 가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다라고 있을 거예요. 되시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오른쪽 가시면 혹시 신용카드 매출 수령 합계표 보이시죠? 요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을 있었잖아요. 저번에 우리 뭐 세금계에서 발급 금지 업종을 입력하지 않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쪽이에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입니다. 61번 현과까지 밑줄. 자, 과세 10%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만 기재.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넣는 거예요. 여기는 그 밖에 공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 쪽에 과자 들어가는 건 매입세 공제라는 뜻입니다. 매입 쪽에 과자 들어가는 애들은. 그래서 거기 57번 카과는 매입세 공제되는 카드고 매입 쪽의 현과는 매입세 공제되는 현금 영수증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저자분이 가로 안에 유형, 무형 자산 넣어 놓으셨죠? 그것도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동그라미 2번에 일반 매입과 고정 자산 해놓고 가로치고 유형, 무형 자산이라 되어 있는 거 감가상각 자산으로 고치시기. 지금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요거 지우고 감가상각 자산. 요거 지우고 감가상각 자산. 아이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매입 쪽 설명 다시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자, 다시 이제 이쪽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중요해요. 신고서는 여러분들. 자, 여기 10번. 여기는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 아닌 재화나 용역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넣는 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51번 과세 있죠? 51번 과세가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가 우리가 51번 과세거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52번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러니까 52번. 그 다음에 54번 불공이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이게 공제가 되지 않는 거 매입세액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은 감가상각자산 매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넣는다라는 뜻.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요거 12번 여기. 자, 12번에 예정신고 누락분 보이세요? 예정신고 누락분? 뜻이 뭐냐면 예정신고 때 못한 걸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할 때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에 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을 확정신고 할 때는 누락분에 넣으셔야지 다른 곳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게 51페이지에 있어요. 551페이지. 거기에 예정신고 누락분 보이시나요? 예정신고 누락분? 자, 첫 두 줄 신고까지 밑줄입니다. 자, 예정신고 1월부터 3월 요게 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얘가 2기 예정신고 기간이고요. 에 누락한 매입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할 때는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4번은 아까 했죠? 세금계산선 아니지만 매입세 공제되는 거.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건 입력 안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그리고 여기 16번. 여기 화면. 자, 16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만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증명했죠? 세금 계산서 아닌 불공 입력하면 갑자기 납부를 해야 될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 화면. 자, 우리가 신고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고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신고서가요, 여기 왼쪽이 있죠, 여러분들, 왼쪽.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왼쪽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입력을 해야 왼쪽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왼쪽은 우리가 그냥 요약한 서류고, 여기 본 서류, 이제 전체 내역, 이거고, 오른쪽이 상세한 내역을 명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입력해야 왼쪽에 자동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막 가끔씩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었는데 막 숫자가 안 넣어져요. 그러면 오른쪽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세서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건 꽤 많아요. 됐죠? 그것들은 다 여기 오른쪽에죠, 오른쪽에. 됐죠? 오른쪽에, 예, 보시면, 여기. 자, 우리가 여기 아까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 여기다 넣어요. 알죠?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은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에 시험에 출제 잘 되는데 거의 1시간 20분인가 걸리거든요. 알죠? 그래서 그냥 제목이 짜증나죠. 의제. 일단 갑자기 막 간주 공급도 막 짜증났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할 거고, 서로 간에 친목을 위해서 서로 간에 미움 사지 않는 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해야 14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마찬가지 보시면 16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명세서가 떠요. 명세서가 뜨면은 우리 시험에는 몇 번만 출제하냐면 50번만 출제해, 50번만. 뭐냐면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일 때 50번에 집어넣어요. 그죠? 51번, 52번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요. 신고서는 몇 번 해볼 거예요. 해보시면 익숙해져요. 메뉴가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또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많이 입력해 보시면 판단돼요. 됐고요. 나머지는 외워주시는 거예요. 암기. 뭐냐면 우리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전자신고예요. 전자신고하면 10,000원 깎아주는 거 했었나? 안 했죠. 전자신고하면은 10,000원을 깎아줘요. 그렇죠? 암기사항이. 그래서 여기 전자신고는 매입이든 매출이든 관련이 없잖아요. 신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19번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고 있고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홈택스라고도 출제하거든요. 전자신고하는 게 홈택스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10,000원을 꼭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입력해야지라고 했다가 입력을 안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홈택스에 또는 전자신고할 예정이다라고 무조건 10,000원 넣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1점 깎이면 억울하잖아요, 많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냐면 우리 예정신고 때 환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출제하면 21번 쪽 바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관련된 신고서 같이 해보고요.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맡기는 형식으로 진행. 제일 난이도 센 거 풀어볼게요. 저랑요.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좀 더 난이도가 좀 낮은 거 해야죠. 자, 괜찮은 문제가요. 98회예요. 덜어 문제에다라고 합격률 10%짜리. 어디 있냐면은 699페이지 피실게. 699.